잠깐만, 내가 지금, 자, 오늘 할 거는, 이게 왜 일반 물리가 나오냐? 미안해요. 자, 오늘 할 거는, 일라스틱 웨이브를 마무리하는데, 한번 기억을 되돌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 물리 상식은 훅 법칙, 용수 처리할 때 F는 마이너스 KX고,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거를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I 컴포넌트는 KI 이런 걸로 써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은 되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는데, 그 전에 이 벌크 모듈루스라는 거를 하나 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벌크 모듈루스를 얘기하기 전에 다일레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다일레이션의 정의는 이게 이 상황이 고체가 하나 있는데 얘를 어떻게든 압력을 가하건 뭐든 찌그러뜨리건 해서 볼륨이 변해. 그러면 바뀐 놈 차이를 이렇게 구해.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변화, 원래 부피, 나눠. 그러면은 다일레이션은 얘는 dimensionless. 차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부피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딱 내우기 좋겠네. 계산하기 쉬우니까. 벌크 모듈러스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너지를 다일레이션 이 변화를 갖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앞에 개수를 벌크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요게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음, 이상하게 정의를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체의 어떤 물질의 이 기계적 강도 뭐 이런 거를 계산하는 아주 엄밀하게 계산하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구조공학 이런 데서는 뭐 식은 이런 게 있대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얘기를 더 하지는 않고요. compressibility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응축될 수 있느냐 이거는 벌크 모듈러스라는 것의 역수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크 모듈러스 이 공식하고 다일레이션 공식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시험에 숙제에 내기 아주 좋아요. 그래도 3장 이거 했는데 안 내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고 예전에 했던 문제를 한번 돌이켜보면 일라스틱 웨이브를 딱 얘기를 했는데 1D 경우는 1차원의 경우는 한 방향밖에 파가 진동이 안 되니까 론지튜드나 웨이브만 있을 것이고 그것은 C 나누기 덴시티를 스퀘어 루트 취한 것이 벨로시티가 된다. 이때 C는 이 C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라스틱 모듈러스라고 그러고 1차원이니까 딱 한 가지 값밖에 없는데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스트레스 텐서, 스트레인 텐서라는 놈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림으로 몇 개 좀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그림.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인. 그 관계식은 매트릭스 S로 결정된다. 좀 이따 참아보세요. 스트레인을 딱 가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스트레스를 주면 스트레인을 받기도 하고 스트레인을 줘서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고 이때 이 스트레스 텐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시그마, 알파, 베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 이 어, 책에 있는 식은 뭐 x, y, x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x, y는 y, x하고 같아요. 바꿔치기해도 같아요. 뭐 이걸 스트레인 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1차원을 일단은 u 한 방향으로 했는데 x 컴포넌트는 u로 나타내고 y 컴포넌트는 v로 나타내고 g 컴포넌트는 w로 나타냈을 때 이 스트레인 텐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요 변화하는 형을 x로 미분한 놈, y의 변화를 y로 미분한 놈, z의 변화를 z로 미분한 놈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U, V, W로 하는 거니까는 전에 저번 강의 1D 모델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D에서 X를 U로 하고 그걸 또 Y로 1D 디멘전 방향을
Y로만 잡았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G방향으로 잡으면 W를 G로 미분한 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그런 다음에 XY, YG, GX를 X를 X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분모에 쓰고, 분자에 쓰고, 뒤에 있는 Y로 미분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역할을 바꿔가지고, Y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로 미분하고, 그거를 EXY로 정의를 하고, 이 YG는 Y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요 뒤에 있는 G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가지고, G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Y로 미분을 하고, 이렇게 잡아보면은, 되고, G도 마찬가지로, GX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니까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복잡하게 했는지, 고민은 되지만, 이렇게 하려니까 그지 같단 말이에요, 수익이. 그래서 shorthand notation,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고안을 했습니다. XX는, 자, XYG는 1, 2, 3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XX를 E1 이렇게 얘기하고, YY를 E2 이렇게 얘기하고, GG를 E3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내가 지금 이 공식이 지금 이게 수식이 어떤 식이었는지 내가 까먹었는데, 내가 어디다 썼는데, 어, 잠깐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제 YG, GX, XY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YG는 왜 E4라고 그러고 GX는 5라고 그러고 XY는 6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외우는 방법을 이제 왜 하필이면 이렇게 했는가 생각외로 쉬워요. XYG라고 놓고 우리 순서가 X, Y, G 순서로 되는데 X, Y, G로 놓고 얘네들은 인덱스 두 개가 달라요. 근데 X를 지워버려요. 첫 번째 X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포고 다섯 번째는 Y를 지워버려요. Y가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XG만 남고 얘는 G를 지워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4, 5, 6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스트레스 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 놓고 아까 이 그림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인이 생기고 스트레인을 줬더니 스트레스가 생기고 뭐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지금 왜 잠깐만 이게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매트릭스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니 뭐 압력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데 이 compression, shear, unbalance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XY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X로 줬더니 Y로 생기고 X로 줬더니 Y로 생기고 X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캐터슨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뭔 소리야 하고 근데 그림으로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요. 너무 여기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캐터슨 교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조성래 교수님 지도 교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박사학위 받을 때 심사 교수님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저는 이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클래식 기타의 명인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국에 예전에 오셨을 때 우리 그 어떤 팝에 가가지고 기타를 하나 들고 오셔서 연주를 하시는 아주 노신사인데 기타 연주가 아주 수준급이십니다. 근데 물리에 대한 백과사전의 분이신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이 텐서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왜 저 짓을 하는가?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저걸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살았더니 나쁘지 않더라. 어. 자, 그런데 이제 저희 F 이퀄 KX를 이 꼴을 일반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는 겁니다. 이 IJ는 X, Y, G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식을 보면은 J하고 J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 반복이 되는 리피티드 인덱스는 그 인덱스에 대한 서메이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아인슈타인 컨벤션이에요. 이게 물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업계에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대대로 내려오는 구전 같은 겁니다. 어, 이게 적응하면 굉장히 편해요. 내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A1, B1, B2, B2, B3, B3 이렇게 쓴 거를 엄밀하게 쓰면은 A1, AI, BI를 I에 대해서 써만 건데 이거를 귀찮으니까 II가 반복이 되니까 JJ로 쓰는데 이런 인덱스는 서메이션 인덱스이기 때문에 내가 JJ로 써도 되고 KK로 써도 값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꿔치기 해도 되는 인덱스를 덤미 인덱스, 멍청이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덤미 인덱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치든 결과에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 텐서와 스트레인 텐서를 연결을 시키는데 스트레인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 매트릭스를 C라고 그러고 얘를 우리가 일라스틱 텐서라고 그럽니다. 일라스틱 텐서. 그리고 이 역도 성립을 하는데 이 시그마 J를 가했더니 얘가 나오는 요것도 근데 이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관계식을 딱 보니 하니 왔다 갔다 지금 아까 봅시다. 여기서 왔다가 다시 가려고 그러면은 얘하고 같아지는 되는 거니까 얘하고 관계는 S하고 C의 관계는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서로 역행렬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장황하게 매트릭스를 표현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게 어, 불행하게도 여러분 책에 있는 이퀘이션 책의 37인가? 38? 맞나? 기탈책이 굉장히 설명이 불친절합니다. 37, 38 이게 됩니다. 이거를 쓴 거예요. 근데 매트릭스 CIJ는 일일이 뭐 못하러 다 써. 매트릭스 쓰면 이렇게 되는데, 책에서는 XY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 인생에 더 편해요. 그리고 옆에 얘를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 아이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은, 요게 딱, 요 C하고 S를 곱한 게 되는데, 좌변의 얘하고 시그마 i하고 우변의 시그마 k는 같아야 되니까 얘가 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는 델타 i 이게 왜 ik냐 이게 내가 잘못 썼네. 얘는 델타 ik가 돼야 됩니다. 근데 델타 ik라는 거는 ij라고 쓸게 덤미 인덱스니까 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는 0. 그러니까 델타 ij는 인덱스 두 개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 아주 심플한 계산입니다. 근데 이 일라스틱 텐서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괴로웠죠. 이런 텐서가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스트럭처하고 쉐입, 이 구체적인 값은 우리가 얘기를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건 크리스탈 시메트리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딱 봐도요. 제가 요 밑에 요 포인트로 그린 그림을 보시면 참고로 제가 코멘트를 받아들여서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니까 내가 이거 저거라는 말을 무심코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멘붕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레이저 포인터가 되는 기능을 쓰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그 부분도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댓글로 해주셔도 좋고 음, 이메일로 해주셔도 좋고 지나가다 저한테 오며 가며 만났을 때 조용히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 부분은 제가 흥분히 귀담아 듣습니다. 어쨌거나 이 그림은 뭐냐면은 노란색은 정사각형을 제가 그린 거고요. 얘는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이 두꺼운 힘을 쫙 가했을 때 이
이쪽 이 X축 방향과 Y축 방향이 가는 상태가 딱 모양이 다르면 뭐 꼭 같아야 된다는 보장이 없을 거라는 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 그림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하고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다르겠거나 하고 느낌으로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놈이 제로고 어떤 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순전히 크리스탈 시메트리 되는데 이거는 책 찾아보면 나와요. 책 찾아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혹시라도 저 들었을 때 뭔 소린지 모르고 막 괴로웠다라는 추억은 갖고 계시더라도 불만은 갖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어딘가 회사를 취직해가지고 뭐든 하든 했는데 자네 물리학과 나왔으니 이거 들어봤을 거 아닌가 하고 일을 시키면은 그때 가서 이때 맞다 그때 그거였지 하고 그때 그거였나 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두 이건 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은 2분의 1 kx를 일반화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어, 이거를 3디멘전을 쓴 건데 어, 우리는 힘은 포텐셜 에너지를 그레디언트 취한 거예요. 1차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x에 대한 미분으로 그냥 하면 끝났어요.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한번 봅시다. 이거를 내가 뭘 한 거냐면은 요 밑에 쓴 게 x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제대로 하려니까 너무 괴로워서 일라스틱 웨이브를 어떻게 하느냐만 이제 데몬스트레이트만 하려고 그러는데 음, 갑갑하단 말이에요. 이걸 직접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전에 어, 치 어, 내가 지금 뒤 얘기를 까먹었네. 요 큐빅을 얘기를 할게요. 큐빅일 경우에 큐빅 크리스탈일 때 X, Y, G. 큐빅은 박스예요. 그러면 X축, Y축, G축 이렇게 잡았는데 X축, Y축, G축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하자고 잡은 거지. 내가 이거를 얘를 X로 잡으면 자,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바뀌지 않고요. 얘를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인버전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는 뭐 이 좌표축의 요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놨는데 얘, 얘를 반드시 X로 Y로 해야 되는 건 내가 편하자는 거지. 이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축이요 뭐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큐빅인 경우는 X, Y, G를 적당하게 바꿔치기 해도 문제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X, Y, G를 바꿔치기 해도 퍼뮤테이션에 따라서 큐빅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좌표축 X, Y, G를 잠깐 여기다 썼네. 그래가지고 C1 X축 방향과 Y축 방향과 G축 방향은 아까 1은 1루가 했을 때 1루가는 이런 일라스틱 텐서인데 이거는 Y를 봤을 때 Y로 가는 Y로 스트레스 받는 거 G축으로 스트레인을 눌렀을 때 G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 방향이 좌표축을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C1 이 값은 똑같습니다. 반대로 더 나가서 X축으로 했을 때 Y로 가는 거하고 Y로 갔을 때 X를 가는 거하고 X를 했을 때 G로 가는 놈, G로 스트레인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를 X축으로 가는 놈, 똑같이 G축으로 했더니 Y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놈, Y축으로 스트레인을 가했더니 G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놈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트는 경우도
XYZ에다 다 똑같기 때문에 이 텐서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노란색으로 한 놈은 C11, 11 이렇게 값이 같고요. 오렌지색으로 한 놈, 이 C12라는 놈이 이런 구조를 갖고요. 그 C44는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제로. 이게 큐빅일 때의 일라스틱 텐서의 모양입니다. 다른 시메트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니까 큐빅은 이 구조에서 얘하고 요 네 개의 값만 알고 있으면은 요 매트릭스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메트리는 책 찾아보세요. 필요할 때. 그 책을 잘 찾아보시면은 어떤 시메트리에 대해서 처음에 리서치하면은 뭐 뒤에 그게 있는가를 아는 게 좀 힘든데 그거는 뒤져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그때는 아직은 뒤져볼 일이 없으니 보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일라스틱 와이브를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 1D의 경우는 우리가 X축 방향으로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고 걔를 두 번 미분한 게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속력 제곱을 나눈 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VL, 론지튜드널 모드가 이렇게 되는데 1D의 경우는 웨이브가 한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3차원일 경우는 X방향으로 가는 거는 X방향을 미분을 했더니 이게 어떻게든 그 방정식을 만족할 거고 Y축으로 해도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U 대신에 아까 그랬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1차원은 U 하나만 생각하는데 3차원은 UVW. 자, 그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얘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해보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수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해 볼 겁니다. 근데 이게 XYZ가 그러니까 큐빅일 때만 합니다. 다른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받아두시고 우리가 뭘 하고자 하냐 하면은 we want to find 어떤 거냐? VX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음, 이건 X 디렉션 웨이브고 Y 방향으로는 이거고 Y 방향, G 방향은 이거고 G로 미분한 놈, 얘는 G. 자, 이런 건데 큐빅이면은 XYZ를 다 바꿔치기 해도 똑같으니까 VX, VY, VG가 다 같아야 되죠. 이때 음, 뭘 하냐면은 이게 음, 웨이브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태를 찾고자 하냐면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웨이브는 이런 꼴이에요, 무조건. V는 V0에 요 꼴. 아이고, 이거 망했다. 요거 여기다가 W는 W0 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K가 뭐냐면은 웨이브의 디렉션이에요. 웨이브 방향을 얘기해요. 그런데 크기는 어, K 나누기 오메가 나누기 K가 벨로시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1차원 방향인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에 어디 갔지?
뭘 하고자 하면 X 디렉션을 하는데 책에서는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애초에 내가 되게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 녹화할 때마다 맨날 헤매 이 고체물 이쪽 아파트 어 이퀘이션 55를 한번 보는데 내가 노테이션을 좀 다르게 할게요. 이게 음, 책에 있는 노테이션을 일단 쓸게요. 이거고 책에 있는 노테이션을 근데 난 사실 이 노테이션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어느 인간이 이렇게 써. 이런 노테이션은 키텔책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걸 할 때는 시그마가 컨덕티비티를 나타내는 심벌이기도 전도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거는 스트레스 텐서로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텐서로 IJ. 컨덕티비티 전도도를 나타내는 심벌로도 쓰여요. 그 어떤 경우는 이게 surface charge density로도 쓰여요. surface charge density. 그러니까 시그마는 무조건 그거다라고 하고 그거 통계에서는 얘는 표준 편차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당연히 뭐다라고 단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그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시그마는 어, 스트레스 텐서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노테이션대로 하면 시그마 1 이게 더 편하지. 얘는 뭐야? XY는 6. 얘는 뭐야? 얘는 시그마 5.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퀘이션 어디 갔냐? 잠깐만요. 이퀘이션 57 이게 57번 이퀘이션인데 어쩌저쩌고 나는데 이퀘이션 57 시리즈가 쫙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하면은 생뚱맞거든요. 이거를 유도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푸는 거는 좀 달라요. 푸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 면 연봉을 주면 그냥 해요. 지금은 공짜로 일하니까 돈 내고 학교를 다니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받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밑작업부터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뭘 하냐면은 시그마는 CIJ 이거라는 거를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써요. 뭐냐면 얘를 그냥 한번 쓰면은 C11 모르겠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쭉쭉쭉쭉 나가서 C16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마 2는 관심 없고 시그마 1이 있으니까 시그마 1과 시그마 5, 시그마 6만 알면 되는데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5는 CO1, E1, CO2, E2 일단 참아보세요. 시그마 5, 6는 E6 시그마 6은 C61, C1, E1, C62, E2, 짝짝짝짝, C66, E6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큐빅을 다룬다라는 거를 잊지 맙시다. 큐빅을 다룬다는 게 C11, C12, C44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0. 이거를 이제 기억하는데 C11은 뭐하고 같냐면 C22와 같고 C33하고 같아요. C11은 21, 13 아까 다 한 거예요. 31, C23, 32하고 같아요. 얘는 C44는 C55, C66하고 같아요. 이거를 기억하신 다음에 뭘 하냐면은 다시 이 이퀘이션을 지금 다시 한번 요거를 내가 다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오고 얘는 좀 지우자 일단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얘는 지우고 얘를 좀 올려놓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뭘 하느냐. 자, 이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그마 원원을 다시 쓰는 거예요. 원원은 하는데 0이 아닌 놈은 뭐냐? 원원하고 이거. 원투하고 이 투. 원쓰리도 있겠네요. 원쓰리가 이3인데 얘가 원투하고 같대. 그런 다음에 남는 놈이 있어요. 얘네들은 나머지 제로. 시그마 2는 편의상 내가 이것도 다 지울게요. 아까 보던 거 기억해요. 얘가 지금 얘를 올려놓고 하려고 그래요. 올려놓고 얘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 봅시다. 이 투 원인데 지금 뭐가 관심? 투 원이 아니지. 내가 정신이 나갔네. 자, 시그마 5인데 5원은 얘는 0, 안 씀. 뭐가 같다는 거지? 얘하고 같은 건 5가 들어가는 거. 55가 C44하고 같고 C6하고 같으니까 얘는 사실 55, E5가 남는데 나머지는 제로다. 그죠? 근데 얘가 해보니까 C44, E5 얘는 같은 거니까. 그리고 시그마 6는 나머지는 다 제로고 6, 6 이것만 남는데 얘가 나머지는 다 제로고 얘가 C44, E6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아까 요거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 식을 내가 요거 저거 하면은 여러분이 모르겠구나. 자, 원래 식은 2차 미분을 했던 놈이 X 디렉션만 일단 하는 거예요. 이건데 얘가 위에 거를 하나씩 봅니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이제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위에 거가 시그마 원인 자 하나씩 해요. 첫 번째 항 시그마 원인데 얘를 x로 미분한 거예요. 여기 x에 미분한 거예요. 근데 미분했는데 시그마 원이 뭐냐 했더니 시그마 원원 2원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쓰는 이게 밑줄 치는 걸 요걸 쓰는 겁니다. 시그마 1, 2, 2, 2 시그마 1, 2, 2, 3 얘를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y의 6 시그마 6는 y에 대한 미분인데 얘는 아니 뭐 가로도 필요 없잖아. 얘가 요 항이니까 C44, E5 가로가 필요 없으니까 얘는 C44, E5 똑같은 논리로 시그마 G는 뭐 5를 시그마 5를 미분한 거는 요거니까 요 시그마 44니까 얘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된 거를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도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잠깐 멈춰보고 생각해보자. 이게 완전히 개노가다입니다, 진짜. 개노가다인데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노가다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는데,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보냐면은, 하나 까먹기 전에, 웨이브 이퀘이션은 뭐였지? U를 시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왜 왔다 갔다 하지? U를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한 놈은 벨로시티가 뭐 하나 튀어나올 거고 제곱이 튀어나올 거고 뭐인가에 2차 미분꼴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데 문제는 왼쪽은 U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은
E1, E2, E3 이딴 인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efinition을 다시 리마인드 해봅니다. E1은 definition이 EU 이렇게 되고 E2는 definition이 EV 나누기 EY가 되고 E3는 W를 뭐지? 아까 UVW 헷갈리니까 계속 할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E5하고 E6만 알면 되잖아요. 얘는 E5는 XYG 중에서 XYG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얘는 X를 지운 놈, 얘는 Y를 지우니까 G에 해당하는 놈을 X로 뭐 앞에 있는 놈부터 해야 되지. X에 해당하는 U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G로 미분하고 받은 놈을 다시 G에 대한 U 놈을 X로 미분한 게 이제 E5고 E6는 G를 갖다 여기서 지워보는 거니까 X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Y로 미분하고 Y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로 미분한 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요식을 요 데피니션을 여기다가 하나씩 넣는 겁니다. 자, 1번은 뭐냐? 하나씩 해봐요. 시그마 X, 요쪽에 있는 이 밑줄 친 요식을 가지고 오는데, 시그마 1, 1이고, 참는 거야, 이런 거. 자, 2원은 뭐였지? 2원은 라운드 U, 라운드 X. 그리고 C1, 2인데, 이 2는 라운드 V, 라운드 Y. 이걸 partial로도 얘기하고 라운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라운드 또는 partial로 읽습니다. 자, 얘는 C1, 2, 라운드 W, 라운드 G. 얘가 처음에 나온 놈. 그냥 그냥 써볼까? 콘스탄트를 앞에 내버리고 그러면 라운드 X, 라운드 이걸 두 번 하면 이구 X에 대한 두 번 미분이네. 라운드 C1, 2를 밖으로 내면은 라운드 제곱인데 X로 미분한 놈 Y로 미분한다. 원하는 대로 안 되네. 자, W를 X로 미분한 놈 G로 미분한 놈.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은 지금 이 박스를 친 이거를 하는데 얘는 시그마 Y고 라운드 Y인데 C44인데 E5는 아이고야 가로를 다시 씁니다. 얘는 요거 라운드 W, 라운드 X 이렇게 된 거니까 C44를 앞에다 집어넣고 요거 지금 요 앞에 있는 놈과 요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라운드 G. 자, C44를 또 앞에다 내고 요 앞에 부분에 이렇게 하면 라운드 제곱 W, 라운드 X, 라운드 Y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항.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멘붕 포인트는 이렇게 계산이 들어오면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하는 현자 타임이 한번 옵니다. 자, 그걸 버텨야 돼요. 근데 이런 고생은 해놓고 책과 똑같은 방식이 나오면 이 말로 표현 못하는 은근한 쾌감이 있어요. 그 성취감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쨌거나 세 번째 식은 지금 이 박스로 친 요 식인데 이게 라운드 G 이건데 뭐였냐? C44, E6니까 C44를 앞에다 써놓고 E6는 뭐였지? 여기 써있네요. 컨닝을 살짝 하면은 가로를 하고 E6니까 라운드 W하고 아니 U하고 Y 미분하고 Y에 해당하는 UV를 X로 미분하고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C44를 앞에 내고 앞에 거는 시그마 U Y G 뭐 미분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C44를 앞에 내고 라운드 제곱 V 라운드 X 라운드 G
자, 얘네들을 합해요. 합하는데 좀 잠깐 좌변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패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을 이게 시간을 드릴게요. 2차 미분이 이제 공간에 대한 미분 두 번 한 게 우변에 있는데, 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딱 x만 달랑 있으면 좋겠거니만 그렇지가 않네요. 근데 그래서 C11 하나씩 하나씩 너 해결 이렇게 여기다 쓰면 되는 게 해결 썼어요. 그런 다음에 미분이 어떤 놈을 xy 왜 y에 대한 게 없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음,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잠깐만요. 뭐가 빠졌는데? 음, 아이씨, 내가 뭘 섞었다. UW.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얘, 얘를 내 순서를 좀 내 노트하고 이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이게 잘 틀려요. 그러니까 이 UW니까 얘는 시그마 G로 해야 맞아요. 지금 시그마는 얘는 시그마 U 시그마 G 제곱 얘는 이게 내가 쓴 걸 베껴 써도 틀리냐? 이렇게 되고 얘는 시그마 Y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쓰지 뭐. 아까 1번, 2번, 3번 좀 식이 바뀌었어요, 지금. 미분을 순서로 바꿨어요, 이게 되고, 얘는 C44, 요놈, 얘가 6니까, 이 순서를 내가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C44에 YY 하니까, 어, U에 대해서 Y제곱, C44, 뭐지? V에 대해서 Y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고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있고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써줍니다. 근데 y에 대해서 쓰는데 얘는 C44네. 그러니까 C44 어떤 놈? y에 대해서 u를 y에 대해서 미분한 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어, 얘하고 자 지금 오렌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오렌지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요 놈이 남아 있고요. 어, 얘는 X하고 Y로 미분을 한 놈이네. 그 놈이 어디 있지? 여기 하나 있네. 그죠? 근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X하고 G로 미분한 놈 여기 있고, X하고 G로 미분함 있는데, 얘는 V이고, 얘도 V예요. 얘는 W고, 얘는 W예요. 아하. 근데 개수가 하나는 C44고, 뭐 하나씩 자, 요 오렌지색으로 된 놈끼리 보면은 똑같은 식인데 C12, 14가 있고 얘는
W로 미분한 놈이 여기 있는데 C12, 4가 하니까 아이고야 패턴이 C12 더하기 C44 공통 문자가 있는데 V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놈, W를 X로 미분하고 G로 미분한 놈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고생을 해서 우리가 이퀘이션 57A를 푼 겁니다. 근데 큐빅 시메트리니까 유빗 아니 V에 대해서 딱 한 것이 똑같은 식 XYZ를 바꿔치기 해도 똑같은 식이 돼야 돼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쓰면은 영혼 없이 쓰면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X가 Y로 바뀌고 X 대신 Y로 하는 경우 Y 대신 지금 이거를 큐빅 시메트리니까 얘를 여기 밑으로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큐빅 시메트리니까 XYZ를 바꿔도 되니까 X가 Y로 가고 Y가 G로 가고 G가 V로 가요. 그러니까 역할은 그러면은 그거는 인덱스는 그런데 미분하는 놈은 U는 V로 바꿔치기 하고 V는 W로 바꿔치기 하고 W는 V로 바꿔치기 해도 식이 같아야 돼요. 왜? 큐빅 시메트리니까. 그러니까 C11 대신에 U를 넣으면은 V가 되고 U를 V로 바꿔 X를 Y로 바꿔치기 한 식. C44로 놓고 U를 V로 바꿔치기 하고 Y를 X로 바꿔치기 하고 U를 V로 바꿔치기 하고 G를 Y로 바꿔치기 한 어, 왜 이렇게 나오지? Y를 G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구나. 미안. U를 V로 바꿔치기 하고 Y를 G로 바꿔치기 했고 G는 X로 바꿔치기 한 식이 하나 나오고요. 얘는 C12, C1, C44 이렇게 됐는데 V는 뭘로 바꿔치기 했지? W로 바꿔치기 하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V는 W로 바꿔치기 하고 X는 Y가 되고 Y는 G가 되고 자 순서는 책에 있는 순서가 약간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W는 U가 되고 X는 Y가 되고 G는 X가 되니까 이게 약간 그 책에 있는 순서만 약간 좀 다를 뿐이지 표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G에 대한 방정식은 W인데 자 이제는 요 앞에 내 책을 봐야 되겠다. 책을 보고 U를 W로 바꿔치기 하고 X를 이제는 이제 얘는 이제 Y를 G로 바꿔치기 하면 돼. 요 두 번째 식에서 이제 바꿔치기 하면 되죠. 바꿔치기를 하는데 Y를 G로 바꿔치기 하고 C44 나오고 V를 W로 바꿔치기 하고 G를 X로 바꿔치기 하고 V는 W로 하고 X는 Y로 바꿔치기 한 식. 이게 돼야 되고요. 그 바꿔치기 하는 거만 이제 하나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손맛을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패턴 이해하는데 W는 뭐가 된댔지? W가 U가 되는 거고 Y는 G가 되고 G는 X가 되고 U는 뭐가 되지? V가 되고 Y는 G가 되고 X는 Y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패턴을 보시면은 지금 내가 오렌지색으로 한번 할게요.
요 좌변은 U가 됐으면 얘는 U, 나머지는 W, VW. 그죠? X에 대한 미분인데 얘는 Y로 미분하고 얘는 G로 미분하고 얘는 XX 한 번 미분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얘는 V인데 얘는 Y 제곱으로 Y로 2차 미분, V를 요 앞에 거는 근데 G하고 X에 대한 2차 미분인데 얘는 보면은 V를 했으니까 W하고 U를 각각 W는 G로 미분하고 U는 X로 미분하고 Y로 했으니까 Y로 또 한번 미분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지금. 이 패턴을 음미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 물론 이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이거를 못 외운다고 해서 인생에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보면은 아, 이거구나, 이렇구나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보면 W로 했는데 W를 G, X, Y에 대해서 이차 미분한 놈이고 W가 아니고 G로 미분한 놈을 앞에 하나 놓고 X로 미분할 때는 X 디스플레이스먼트 쓰고 Y에 대한 미분할 때 V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쓰는 이런 식이 나온 게 이제 이퀘이션 57의 A에서 B까지입니다.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생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기로 했지? 어, 요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게 이제 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고생을 했는데 이게 프랙티컬하게 뭘 하느냐? 웨이브는 여러 종류가 가능하죠. 어째서 그러느냐? 제가 관중석이 관중석 네모 박스를 이렇게 놓고요.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웨이브가 파도 타기가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스마트하고 복잡한 걸 좋아해서 요 대각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착착 짝이 맞아서 멕시칸 웨이브를 하면 웨이브가 그쪽으로 가능하죠. 힘들죠. 근데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요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얘가 일어났는데 동시에 맞추면 요쪽 요 윗방향으로 파도 타기가 가능합니다. 인 프린시플. 자, 그런 것처럼 파도 타기는 우리는 심플하게 이쪽으로 가능한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하지? 이 방향 K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결론은 저는 더는 얘기를 안 할게요. 어, 우리가 100 방향으로 할 경우는 얘는 큐빅 일단은 01 방향과 001 방향과 방향은 다르지만 비헤이비어는 똑같아야 돼요. 그럴 때 식은 내가 longitudinal wave는 얘는 C11로 이렇게 되고요. transverse wave는 V2, 이거 L이라고 써야 되네. 이거를 C44를 로 나눈 요 웨이브가 됩니다. 이런 웨이브가 생깁니다.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해서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하는 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고 웨이브는 실제로 이렇게 되고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 제가 이제 예를 들 거예요. 아까 그리고 원먼제로는 K 방향을 KX, KY, G인데 얘하고가 같아. KX하고 K가 같으니까 KK 빵 이래 놓고 웨이브 이퀘이션을 집어넣으면은 그러고서 이제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이 존재해요. 그 비슷한 거는 멕시칸 웨이브로 하는데 그러면 이 벨로시티나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갔지? 어,
이 테이블을 책에서 가져왔어요. 이 테이블을 잘 보시면은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지. 자, 이 텅스텐, 탄탈륨, 카파, 실버, 골드, 알루미늄, 포타슘, 납, 니켈, 팔라디움 이거에 대해서 C11, C12, 이게 테이블 11에 있습니다. 이 키텔책이 설명은 거지 같아요. 진짜 불친절한데, 뭔가 있으면 좋은 게, 이런 값들을 찾아볼 때 인터넷에 불확실한 정보일지 모르는 것들이 있는 뭐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좀 신뢰도가 안 가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데 키탈책은 공인된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만 잘하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잘 찾는 거예요. 그 책 뒤에 보면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항상. 거기서 키워드를 잘 찾아가지고 페이지로 가서 그 값을 찾기가 굉장히 좋아요. 설명은 그지 같습니다. 진짜 그지 같습니다. 음. 아무튼 이 다양한 이 물질들을 딱 보아하니 뭐라고 돼 있지? 큐빅 크리스탈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이게 로우 템퍼러처하고 룸 템퍼러 상온의 경우에 이런 일라스틱 컨스탄트를 했다. 근데 0도까지는 안 가고 4K에서 4켈빈에서 된 거를 0으로 인터폴레이 추정을 했다 이건데 C11, C12, C14, C44의 값들이 나와 있고 우변에 density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으로 여러분들이 각 방에 111, 001, 111, 110의 velocity를 transverse longitudinal value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는 겁니다. 공식 써가지고. 근데 그건 그건데 이 값들을 한번 살짝 봅시다.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떤 물질께 뭐뭐만 관심을 가져봅시다. 어느 게 제일 클까요? 크기는 자, 텅스텐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텅스텐이 제일 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C 값은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이 뭐예요? 포타슘이에요. 물로 터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가를 이제 한번 굉장한 이거 일반 물리 상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F 이퀄 편의상 플러스로 그러니까 크기만 관심 갖습니다. 크기만. 자, 편의상 얘를 100뉴턴이라고 놓을게요. 왜 100뉴턴 따지지 마세요. 여기에 1m를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면은 이 값은 뭐가 돼요? K값은 100뉴턴 퍼 미터. K값이. 그러면 100뉴턴의 restoring force인데 그게 10m를 디스플레이스 했을 때 된다. 그러면 이때의 K값은 뭐 해야 돼요? 10뉴턴 퍼 미터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100뉴턴의 힘을 고정시키고 100m를 움직이는 스프링이다. 그러면은 얘는 1뉴턴 퍼 입니다. 자, 힘은 고정을 딱 시켜 놓고요. X값을 크기를 바꿨는데 힘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K값도 그에 해당하는 값이 변해지겠죠. 이 상황은 여러분들 암산이 되게 쉬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느냐? 이 용수철이 볼펜침에 들어가는 용수철이 있고 이따만한 용수철이 있어요. 이게 K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트럭에 시트에 들어가는 용수철은 무지 세야 돼요. 그 힘이 하중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금 움직여야 되니까 K가 무지 커야 돼요. 반대로 K가 K가 그러니까 같은 힘을 주는 거예요. K가 크면은 힘이 같았을 때 움직이는 게 적어요. 그죠? K가 가면 C가 크다라는 얘기는
같은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이 힘이 되게 크다는 얘기고, 같은 힘을 줬을 때는 조금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텅스텐이 제일 단단해요. 이 주기율표에 나오는 것 중에. 단단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요는 왜 자동차 차체는 텅스텐을 안 쓸까요? 너무 단단하면요, 이 차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진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강도만이 관심이 있을 땐 텅스텐이 최고입니다. 이게 어디서 쓰이냐? 그런 문제는 쓰여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구리하고 실버, 구리는 도선이 어느 정도 구부릴 수가 있죠. 구리 도선을 못 구부리면 전기 공사 못 합니다. 근데 카파는 물러 터졌어요. 그 제일 많이 쓰이는 여기 철이 없냐? 왜 철이 빠졌지? 응? 아까 철 봤는데 내 준비하면서 본 게 아닌가? 미안. 알루미늄도 그렇게 단단한 석에 속하진 않아요. 근데 납 같은 거 어렸을 때 장난하면 납 조각 뒤에 물러 터졌거든요. 뒤에 휘어요. 니켈 팔라듐은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가지고 어떤 어, 합금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게 차체나 뭐 비행기 강체 아니면 그 뭐냐 현대중공업 같은데 이제 조선 이 선박의 그런 물질을 만들 때 강도가 괜찮은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또 강도만 무조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항상 비용을 맞춰야 되거든요. 비용이 싸면서 강도가 적당하면서 탄성도 유지가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벼워야 돼요. 텅스텐이 좋은데 텅스텐이 중금속이에요. 그래가지고 무거울 수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따져보는 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만 할게. 이 값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파의 속도는 대충 어떻게 될까? 지진파의 속도는 지진파. 이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구의 제일 지구과학에서 오시 알페 카나 카마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중에 많은 순서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리콘, 알루미늄, 철 이렇게 되는데 철은 지구 핵 속에 멘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중에 하나의 밀도가 대충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알면 지진파의 속도를 대충 하는데 이건 정확한 문제는 내가 한번 지진파의 트랜스버스하고 어, 이걸 되게 이게 진짜 문제는 어려운데 우리는 덴시티를 요 구성 원소를 하면 나오고 요건데 C11이 요 물질 구성이 나오면은 C11이 나올 거고 C44가 나오면 트랜스버스냐 론지튜드냐는 벨로시티가 이렇게 되고 C44는 이렇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지진파 같은 경우는 이 C11, C11가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게 지역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단순한 모델에서 이렇게 써보고, 이 경우는 덴시티가 똑같고 그러니까 C11하고 C44가 어디가 더 크지? 대부분 C11이 더 크네. 그러니까 론지튜드널 웨이브가 더 빠르겠네. 트랜스페이보다 느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C11이 제일 큽니다. 어느 정도 큰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론지튜드널 웨이브가 훨씬 더 빠릅니다. 어느 정도 빠른데 그건 물질마다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혼자 신나게 떠들었는데 어려운 내용인데요. 다음에는 어, 포논을 다룹니다. 대망의 포논을 다루면 이제 1학기는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거의 다. 자, 숙제는 한 서너 문제만 낼게요. 이거는 계산기 뚫기